네, 그리고 추가로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염 업데이트 했을 때 시간이 좀 걸렸죠? 그거 돌려놓은 채로, 그냥 뭐 인터넷 웹서핑 같은 거 해도 되는데, 작업이 급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클릭하면은, 듀플리케이트 세션이라고 나와요. 누르면, 이렇게 하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생기죠? 이거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새로, 뭐 내가 해야 되는 작업하면 됩니다. 동시에 세션에 접근해도 문제 없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 하고, 뭐 다른 사람이 작업하는 게 가능해요. 대신에 뭐 경로가 겹치거나 동일한 파일을 건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가능하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되게 급할 때 하긴 하는데, 그냥 한 번에 다 끝내고 쉬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뭐 다른 화면에서 작업 마저 할 거면 되고요. 뭐 아니면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이 화면 그대로 두고 업데이트 중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접속해도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세션으로 접속 가능하는 건 안 막아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려는 게 이거예요. 일단은 지금 웹서버를 결국엔 만들어서 이 웹서버라는 거 있죠. 웹서버를 리눅스 안에서 구축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 수업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엔진엑스도 있다고 했고 아파치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엔진엑스를 설치해 볼 겁니다. 근데 설치할 거니까 염을 써야 되죠. 근데 지금 코리아 IT 계정이니까 수도 붙여야 되고 인스톨 프로그램 이름. 그래서 이것도 Y 입력하면 질문 안 받고 설치할 수 있는데 우선은 안 붙일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이러고 복사가 안 됐네. 자, 이러고 엔터 치면 일단은 암호 치라고 나오죠. 입력하고 자, 그러면 여기 버전 쪽에 보세요. 1.20.1이에요. 버전 분명히 기억해두세요. 자, 그리고 질문에 Y라고 답하면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받는 법이에요. 그래서 받고 확인됐죠? 받은 거.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설치된 건데, 그럼 제대로 설치된 거 맞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면, nothing to do. already installed. 뭐, latest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거짓이에요. 믿지 마시고요. 이거를 엔진엑스를 서비스하는 곳에서 확인해보면 되겠죠? 엔진엑스 버전. 이게 아마 1.25.0이죠. 근데 우리가 받았던 건 1.20.1인가 그랬어요. 근데 염이 이걸로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보수적 관리라는 걸 하는데, 보수적 관리라고 있는데, 일단은 좀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염을 통해서 포토샵을 다운로드 할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다운로드 하려는 이 포토샵의 버전이 6부터 7, 8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신 버전은 8이겠죠, 당연히. 8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염 인스톨 하면은 알아서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은 여기 3개 중에서 버전을 좀 자기가 정해놓은 것, 자기가 점 찍어놓은 걸로 설치해요. 그렇다고 이제 받을 때마다 저번에는 7 버전 받았는데 이번에는 6 버전 받는다든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걸로 다운로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버전업 하면 좋을 텐데 그거 말고 지웠다가 다시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설치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지우면 됩니다. 지웠다가 설치할 거예요. sudo yum remove 그리고 내가 지우려는 프로그램 이름 인스톨 대신에 remove가 들어가면은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고요. Y 지울 거냐고 물어본 거라서 지워줄 거라고 했어요. 자, 이러고 나서 설치 다시 하면 뭐 아까 봤던 already installed 이런 말 안 나오겠죠. 지웠으니까. 그래서 설치와 제거 알아봤고요. 버전도 얘가 보수적 관리에 의해서 자기가 정해놓은 걸로 마음대로 설정한다 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8버전 원하는데 계속 6버전 깔아주네. 최신 버전을 받아야 되는데 최신 버전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신 버전을 받도록 설정하는 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것도 구글링 하면 다 나옵니다. 얘는 yum install nginx latest 버전 latest가? 여기까지만. 그러면 자료가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영어로 입력해서 다 영어 자료로 나오는데 대부분 그래도 한국어 자료가 나오는 거는 IP가 한국이니까 뭐 이런데 자료 들어가서 좀 보기 편한 걸로 고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딱 봐도 좀 불편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BI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료 찾다가 BI 같은 거 보이면은 우리 거 BIM으로 바꾸고 쓰면 돼요. 다른 자료는 나노라고 써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BIM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편집기의 종류예요. 이런 식으로 자료 찾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이거를 근데 저는 수업이니까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거 뭐 검색하고서 보기 쉬운 거 이거 안 따라해도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수업 페이지에다가도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먼저 하는 거 보세요. 자, 들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끼워넣기 모드로 변경해주세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문서죠. 그리고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새 파일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알 수 있는 거 없는 파일인데 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냥 만든 거죠.
똑같이. 원래 없었고 BIM 편집기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엔진X가 없어야 돼요. 엔진X라는 패키지가 없을 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끼워넣기 모드로 해놓고 여기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끼워넣기 상태 아닌 상태에서 이거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은 여기서 몇 군데 잘려서 나오니까 반드시 끼워넣기 모드로 만들어 놓고 하셔야 돼요. 일단은 입력했으면 저장하고 나가고 수업 페이지에다가도 업로드 해드릴게요. 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엔진X 최신 버전 설치하는 부분에 자, 이거 먼저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끼워넣기 모드로 변경 후에 이 내용을 붙여 넣으면 돼요.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해당 파일을 설정하고 저장까지 했죠. 여기서 이제 진짜 설치해보는 거예요. install nginx nginx 설치할 건데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버전 한번 봅시다. 1.25.0 아까 우리가 엔진엑스 페이지에서 봤던 최신 버전 그대로 돼 있죠. 최신 버전을 받고 싶으면 수업 페이지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Y 해서 설치해주고요. 그래서 최신 버전 받은 방법이었고 뭐 이것도 설치하는 파일이나 뭐 프로그램마다 설정하는 방식 다르니까 뭐 해당 조건에 맞게 찾아보면 됩니다. 뭐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엔진엑스 했는데 내가 취업했는데 뭐 엔진엑스가 아니라 아파치를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색 그 자료 찾아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특히나 더 검색하는 그 방법이 중요해졌죠.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챗GPT 이게 나오고 나서 뭐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죠. 구글링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검색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똑같아요. 그리고 엔진엑스 설치할 때 제가 또 질문했죠. 질문에 답했죠. 이런 거 하기 싫으면 Y라는 옵션 주면 돼요. 수업 페이지에 이것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명령어는 이걸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그런 파일이 생성되니까. 일단은 이것 한번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똑같이 진행해보세요. 엔진엑스 설치까지 완료했고 설치했으니까 웹서버 역할을 엔진엑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니까 이제 웹서버인가요? 아니죠. 아직 엔진엑스라는 걸 설치만 했지 이거를 실행 안 했죠. 실행까지 해야 그때 이제 웹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 설치만 했죠.
그래서 이걸 켜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구동 가능하게 하려면 저번에 쓴 적 있는 명령어예요. 시스템 ctl 이걸로 할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리스타트 네트워크였죠. 이렇게 하면은 네트워크 꺼졌다 켰다 하는 거죠. 네트워크 재부팅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엔진엑스를 킬 건데, 키는 거는 스타트 엔진엑스죠. 이것도 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끌 때는 스탑. 자, 그러면 상태를 보는 건 뭘까요? 그렇죠? 스테이터스죠. 그래서 네트워크 상태 볼 때도 여기 엔진엑스가 아니라 네트워크였고, 이것도 리스타트 해볼 겁니다. 리스타트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이네이블. 이네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의미만 놓고 보면은, 엔진엑스를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랑 유사하죠? 스타트. 스타트랑 비슷해 보이는데, 얘랑은 좀 다릅니다. 얘는 엔진엑스 실행이에요. 스타트는 실행인데 전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기억해야 돼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네이블은 우리가 랜카드 있죠? 랜카드를 재부팅할 때 알아서 설정하도록, 알아서 활성화되도록 설정했죠. 온부트는 yes 했던 것처럼. 그것처럼 이 이네이블은 엔진엑스가 자동으로 켜지도록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번이라도 실행했다. 그러면 이제 엔진엑스는 알아서 활성화됩니다. 항상. 그러면 끄는 것도 중요하겠죠. 활성화된 걸. 이거는 disable nginx라고 하면 돼요. nginx 얘는 비활성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헷갈릴 만한 게 disable은 stop이랑 헷갈려요. 자, stop은 nginx 종류예요. 종류. 그러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상태는 nginx 설치 완료한 상황이죠. 원활한 웹서버로 바꾸려면, 원활한 웹서버로 사용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설치까지 완료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행을 해야겠죠. 스타트 해야 됩니다. 켜야 돼요. 킨 다음에 해야 되는 건 활성화하고 이네이블. 그래서 이제 뭐 인스톨해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럼 이 스타트와 이네이블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설치했다면은 이거 먼저 해도 되고 이거 먼저 해도 되고요. 각각 별개의 기능이라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태부터 한번 보죠. inactive 나오죠? 상태 확인해봤더니 inactive 초록불 안 들어와 있습니다. 뒤에도 dead라고 해놨고요. 푸티도 연결 끊어지면 여기에 inactive 나오잖아요. inactive.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해봐야죠. 스타트. 그리고 이거는 여기선 수도가 없어도 됐지만 얘는 수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켜졌는지 모르겠죠. 스테이터스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액티브 상태 보이시나요? 활성화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초부터 랜카드 활성화까지 했을 때, 뭐 처음부터 세팅할 때, 뭐 이걸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확인은 스테이터스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켜졌으니까, 뭐 준비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직 하나 남았죠? 이네이블 활성화하는 거 남았습니다. 이거 안 하면 다음 수업 때 다시 이거 푸티로 접속했을 때 다시 켜야 돼요.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입력하면 여기에 뭐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뭐였지? 서비스 설정이었나? 여기 보시면 서비스 어쩌고 있죠? 이게 여기에 윈도우 켜질 때 자동 실행하는 거 등록하면은 이 컴퓨터 껐다 켜졌을 때 여기에 등록된 서비스가 알아서 켜져요. 실행돼요. 뭐 카카오톡, PC카톡 있죠? PC카톡도 설정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 부팅하면은 자동으로 화면 중앙에 실행되게 한다든가 뭐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등록하면 컴퓨터 껐다 켜져도 시작 유형이 수동인 건 안 켜지고 자동인 건 알아서 켜져요. 그래서 이 비슷한 걸 리눅스에서 방금 한 겁니다. 이네이블. 그게 이네이블. 여기도 뭐 서비스 어쩌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엔진X는 알아서 켜지도록 활성화했고 스테이터스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PID라는 게 있어요. PID. 이 PID가 뭔지 아세요? 얘는 프로세스 아이디예요. 프로세스 아는 거 나왔죠? 자, 이것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일단은 24129 메인 PID니까. 그리고 얘는 프로세스 아이디. 그리고 밑에 보면은 C그룹이라고 해서 PID 번호랑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는 다른 숫자 있고요. 근데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메인 PID는 프로세스 아이디예요.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설치해요. 그쵸? 그러면 프로그램만 있는 상태는 설치가 끝난 상태죠. 그냥 설치한 거고 이거를 실행하면은 이게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프로세스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설치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뭐 실행 중인 프로그램만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동시에 두 개가 실행됐어요. 그러면 이때 프로세스는 두 개인 거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는 이렇게만 알아도 됩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아이디를 고유 아이디를 부여한 거다. 그게 PID다. 그래서 간단한 프로세스의 개념이었고 그러면 이거 한번 보죠. sudo psef. 자, 이거 뭐냐면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배웠죠. 그래서 이 명령어는 프로세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아마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할지 예상되시죠? 레스 여기서 좀 많이 찾아다닐 건데
잠깐만. 잠깐만요. 왜 한 번에 보기가 안 되지? 됐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많은데 찾아봅시다. 이쪽 라인이 PID예요. 그래서 아까 몇이었죠? PID가 24129. 여기 있네. 여기 보이세요? 이쪽 줄? 그래서 여기 보면 엔진X라고 되어 있죠? 옆으로 가면은 잠깐. 헷갈려. 여기다 올려놓고 이쪽 줄 보이시죠? 일단은 PID 번호가 24129가 엔진X예요. 그래서 여기에 엔진X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게 아마 SSHD?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 SSHD 있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원격 접속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 중이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도 검색했지만 F그랩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랜카드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보려고 한다. 랜카드 이름 써주면 돼요. F그랩 써서. 그러면 나왔죠? 그래서 F그랩 잘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보죠. 여기다가 비활성화까지 했고, 일단은 얘는 상태복이 없으니까 리스타트는 뭐 재시작, 재시작은 굳이 쓸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PS EF, 얘는 프로세스 리스트 확인. 그리고 새로운 명령어 또 하나 나올 건데요. 포트 포워딩 있죠. 포트 포워딩 할 때 우리가 호스트 포트 쓰는 부분에 2222 넣으면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그게 사용 중이면 안 된다고 했죠. 그거 사용 여부 알아보는 거는 윈도우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에다가 여기에 아마 넷스탯 띄고 하이픈 ANO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 중인 포트 나오죠? 여기 뒤에 5050도 있고, 아무튼 포트가 되게 많아요. 223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런 기능이 당연히 리눅스에도 있겠죠. 리눅스에도 있는데 여기다가는 넷스탯 똑같아요. 여기까지 NLP. 그래서 이러면 어떤 네트워크로 어떤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나와요. 근데 한 번에 볼 수 없으니까 넷스를 쓸 거고, 혹시 모르니까 수도를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아이디랑 프로그램 이름 이쪽에 나왔는데, 만약에 수도를 안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PID랑 프로세스 프로그램 네임 안 나오죠? 수도 붙였을 땐 나왔는데. 그래서 수도 안 붙이고 보면 프로그램 이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냥 뭐 네트워크랑 포트 어떻게 쓰는지 다 나오죠. 그러면 이거 22 뭘까요? 그냥 원격 접속 기본 포트죠. 네. 뭐 따로 바꾸지 않는 이상 뭐 22로 돌고 있으니까 얘는 접속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엔진X도 있죠. 엔진X가 있는데 얘는 포트가 80이에요. 이게 조금 보기가 조금 좀 그런데 얘랑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웹서버 기본 포트 80, 80이에요. 그래서 웹페이지 상관없이 IP만 입력해도 이 80, 80 포트는 생략하도록. 일단은 현재 네트워크 상태에서 80 포트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fgrep nginx 이 내용은 좀 설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는 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넷스탯 nlp 네트워크와 포트 사용 현황 확인. 그리고 이거 넷스탯하고 npl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npl도 따로 뭐 나오긴 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nlp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윈도우에서 사용 중인 포트 확인하는 거 이거였죠. 어떤 포트를 쓰고 싶은데 내가 사용하고 싶은 포트가 이미 사용 중이면 다른 거로 당연히 못 쓰죠. 그러면 그런 포트를 쓰고 있는 PID 찾아가서 없애야 됩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거 보이세요? 223 포트. 우리가 리눅스 원격 접속할 때 썼던 윈도우 포트죠. 이 포트를 좀 죽일 거예요. 없애볼 겁니다. 태스크 킬 띄고 슬래시 F 띄고 슬래시 PID. 자, 이러고 이 뒤에다가 PID 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26780인데 2랑 똑같으니까 이거 하나 죽이면 2222까지 끝나겠네요. 26780 이렇게 입력해줍니다. 엔터 치면 자, 프로세스가 종료됐다고 나와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없어요. 여기엔 안 나오죠. 없어졌으니까. 자, 그리고 자, 푸티 띄우면 네트워크 에러 끊어졌다. 연결 끊어졌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엔진X 돌고 있는 이 PID를 죽이는 걸 푸티에서 했다? 그럼 엔진X 꺼지니까 다시 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네이블로 설정했으니까 그냥 다시 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쓰려는 포트가 사용 중이다. 근데 별로 중요한 일에 안 쓰이고 있다. 그러면 없애고 쓰면 돼요. 아마 이건 리눅스의 경우도 명령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서버를 설치했으니까 활성화도 했고 실행도 했어요. 일단은 리스타트 해놓고 잠깐.
끄고 다시 켜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테스트 킬 했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아요. 다시 들어오고 일단 이런 식으로 포트 죽이는 것도 했고 리눅스의 경우도 명령어는 비슷하고 다음에는 웹서버 설치했으니까 활성화도 했고 실행까지 했으니까 엔진X를 통해서 좀 외부에서 접속해 볼 거예요. 외부라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브라우저로. 그래서 지금은 좀 푸티를 통해서 리눅스 서버에 접근을 했던 거고 다음에 할 내용은 이제 리눅스 서버가 아니라 여기 있죠? 여기를 통해서 이 안에서 돌고 있는 리눅스 안에서 돌고 있는 웹서버로 접근할 겁니다.